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김성구입니다. 먼저 가톨릭 혈액병원의 조혈모 세포이식 1만 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 포기할 때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축하한다더니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솔솔바람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세상 편한 얼굴로 웃고 있는 이유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호스피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나 병원 좀 다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한 번은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과거 중세 유럽에서 여행자들이 병으로 이렇게 길을 다시 떠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을 돌봐주던 그 마을에 작은 교회 같은 시설을 뜻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에서 호스피탈리티, 환대라는 말도 나오고 호스피털, 병원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호스피탈과 호스피스는 끝이 조금 다른 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스피스 운동, 호스피스 돌봄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에 WHO에서는 호스피스보다는 좀 더 발전된 완화의료, 팔리에이티브 케어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말기 질환과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 고통, 삶의 질, 신체, 심리, 사회, 영적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돌봄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고 2008년에 김할머니 이슈 등으로 더욱이 말기 환자 등에서 삶의 질 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3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시간이 지나 2018년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인을 포함한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2023년 암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이지만 사망자 중에서 30%는 호스피스 대상 관련 환자입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은 그보다 좀 낮아서 23%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미주 등의 40%, 50%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완화 의료를 보면은 WHO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환의 말기에서뿐만 아니라 병이 진단이 되고 증상이 생기는 초기부터 제공하는 의미이며 당연히 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지와의 여부는 관계없이 완화 의료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가족과 여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아청소년이 특히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많이 상승을 하였고 오늘 행사와 같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든지 서울성모병원에서 아주 최근에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카티 세라피, 세포 치료나 면역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제 이러한 현대 고도화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생존율이 현저하게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앞서 이렇게 얘기한 바와 같이 소아뿐만 아니라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을 하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하에 호스피스 연맹위원회가 있고 그게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그리고 권역 호스피스센터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밑에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개소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9년에 4개, 2020년에 7개, 현재 9개소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접하게 되는 호스피스는 입원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가 역시 가장 많습니다. 소아는 2023년 3월 현재 11개소에 이르러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는 진단 병명이나 질병의 단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어서 제공이 필요할 시에는 만 24세 이하인 환자에게서만 제공이 될 수 있어서 아쉽습니다. 질환의 단계와는 상관이 없고 다학제적인 접근과 가족들에 대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표방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 주변으로 의사, 전담 간호사, 전담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그리고 성직자 등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여러 방면의 전문 치료사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간략하게 보았지만은 그러니까 잠시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이는 민들레맘 서포터즈에서 만들어준 설명용 자료인데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전국에 많지만 이들에게서는 현재 11곳이죠. 11곳에서만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치료비도 엄청 크고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는 뭐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부모님 그를 마다해서 이제 가족들에게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환경을 고려하여 증상이랑 통증의 관리는 물론하고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이 팀으로서 함께해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진이 의향을 물어서 의뢰가 되면은 상담 과정을 거쳐서 소아 완화 의료팀이 다학제적인 평가를 하고 주 1회 이상의 재평가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원에서 제공을 하는 소설바람 소아 완화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외래건, 입원이건, 진료팀의 의뢰이건 자발 의뢰이건 환자가 스스로 나 솔솔바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의뢰가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용을 동의할 경우에 솔솔바람 완화 의료팀이 개입을 해서 자문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진료라든지 교육 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통증 조절이나 신체 증상의 조절 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다른 기관의 경우 진단 초기부터 여러 가지 검사나 시술에 따르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 심리적, 영적인 부분에 여러 요법 치료와 성직자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가장 최선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있고 전담 간호사, 전담 사회복지사, 성직자분이랑 소아과 의사 등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가가기 쉽지는 않은 것이 아직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이제 호스피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좀 거부감이 있고 좀 나랑 좀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처음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다가가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뭐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다가가서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키 역할로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면서 미흡하거나 소통이 부족한 경우에 여러 협진이나 의사소통을 지원을 하고 소아 환자의 발달의 특성상 여러 가지 단계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에는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담당을 하면서 이러한 팀과 이러한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어린이로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우리 이제 토들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어린이, 그리고 좀 큰 어린이, 그리고 이렇게 뭐 글이나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치료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완화 의료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이송을 한다든지 퇴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퇴원을 해서 외래온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이러한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공룡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발레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에게 발레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발레나 이런 그 발표회라고 하죠.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뭐 큰 규모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치료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로 뭐 대면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비대면으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빠질 수 없는 게 SNS, 그리고 인스타, 땡땡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계정을 열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도 하고 게시도 하고 하면서 소통의 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년 때는 작년에는 아주 크게 널리 이렇게 널리 이렇게 활동이 되었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2주년 기념 그림 전시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뭐 퇴원 계획이라든지, 물론 이제 임종이랑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과는 많이 다른 점이 이게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고 제공이 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뭐 더 진행이 하지 원치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진행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저희 소아 완화 의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진행을 하면서 저희 팀은 여러 가지 환자들이 의사 결정이라든지 환자와 가족들의 자율성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서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 완화 의료 솔솔바람 사무실은 서울 성모 본관 11층에 있고, 이렇게 만약 11층에 있어서 저기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저희가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뭐 의료팀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 솔솔바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의뢰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혈액병원 조현무 세포 이식 1만 회를 축하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에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문의사항이나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뭔가 궁금한 게 있었다, 필요한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은 저는 그 혈액병동에서 아이 치료받고 있는데 그 솔솔바람에 신청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청을 환아 부모 보호자가 직접 알고 신청을 해야 그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향을 밝혀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뭐 병동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되고, 뭐 담당 주치의 선생님도 괜찮고, 그 병동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료진들 누구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되고, 뭐 주말에 걸리면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24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다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는 과정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뭐 플러스가 됐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앞서 이렇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렇게 병원에서 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그냥 단지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이러한 어떤 한 가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뭐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과 많은 의료진 분들 덕분에 저희 많은 환아분들도 편안하게 일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김성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